1597년 조선은 임진왜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무차별적인 침략은 조선의 땅과 바다를 뒤덮었고 조선 수군은 해상에서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동안 조선 수군을 이끌며 여러 차례 승리로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했지만 조정 내의 정치적 갈등과 모함으로 인해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는 등 극심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견제하려 했던 조정 내 일부 인사들은 그를 음모에 빠뜨려 군권을 빼앗고자 했고 결국 이순신 장군은 모함으로 인해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하며 명예를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정의 상황은 혼란스러웠고 갈등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권력 다툼과 불신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억울한 처우는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병사들은 장군이 떠난 후 자신감을 잃었고 조선 수군의 분위기는 침체되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부재한 동안 조선 수군은 원균이 이끄는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하며 거의 전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체포되어 있는 사이 원균의 무리한 작전과 지휘 부족으로 인해 조선 수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조선의 바다는 일본군에게 거의 내주게 되었습니다. 남은 배는 겨우 12척에 불과했고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충격과 장군의 부재로 인해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수군으로 복귀하자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병사들은 안도와 기대감에 가득 찼고 이순신 장군의 복귀는 병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장군은 복귀 후 병사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전장을 다시 준비하며 그동안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전술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장군은 병사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굳은 결심으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고 병사들은 그의 지도 아래 다시 결속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복귀 직후 부대를 재정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술 교육을 통해 전투 능력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장군은 매일 훈련을 강화하며 병사들에게 전술적 지식을 전수하고 전투 시나리오를 모의로 연습했습니다. 병사들은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고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다시 강한 전투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로 병사들에게 결의를 다지며 이 전투가 조선을 지킬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확고한 의지와 지휘력은 병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군사적인 리더를 넘어 병사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과 함께 싸우며 전술을 가다듬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복귀 후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 훈련에 참여하며 그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장군의 복귀는 단순히 지휘관의 귀환이 아니라 병사들에게는 희망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병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의 존재는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다시 한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은 이들과 함께 조선을 지키기 위해 명량해협에서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협에서 최후의 결전을 결심했습니다. 명량해협은 좁고 험준한 울돌목이 위치한 곳으로 거센 물살이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울돌목의 물살을 이용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울돌목의 물살이 강하게 휘몰아치는 시간대를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술을 구상했습니다. 장군은 이 지형을 통해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조선 수군이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명량해협의 물살은 마치 살아있는 함정처럼 적을 잡아먹을 것이었고 이순신 장군은 이를 가장 큰 무기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술적 준비 과정, 장군은 병사들에게 명량해협의 지형과 물살의 특성을 설명하며 이곳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전달했습니다. 병사들은 전투 훈련을 통해 울돌목의 물살을 극복하며 조선 수군의 배를 효과적으로 조종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훈련을 강화하며 병사들에게 전술적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함대가 물살에 휘말려 혼란에 빠지면 이를 틈타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병사들에게 이를 철저히 익히도록 했습니다. 장군은 전투가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 지형과 전략을 이용한 싸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훈련과 대비,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에게 울돌목의 물살을 직접 체험하게 하며 물살 속에서 배를 운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단순한 전술 지시를 넘어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물살을 이용한 전투 훈련을 통해 병사들은 울돌목에 거친 환경에 익숙해졌고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몸에 익히며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장군은 이러한 훈련이 전투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병사들의 훈련을 이끌며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병사들의 심리 상태, 전투를 앞둔 병사들은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훈련에 임했지만 이순신 장군의 확고한 지휘력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장군은 훈련 도중에도 병사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우리가 싸울 곳은 이 물살 속이다. 이곳이 우리의 전장이다 라며 그들에게 싸워야 할 이유와 전략적 우위를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병사들은 장군의 지시를 따르며 전투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통찰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세를 뒤집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다독이며 이번 전투가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결연한 의지와 전략적 판단은 12척의 배로도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조선 수군은 마치 기적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명량해협에서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장군은 병사들에게 우리에게는 이 물살이 있다. 적은 이 물살에 휘말릴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이순신 장군의 말에 힘입어 더 강하게 훈련에 임하며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협의 지형을 숙지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일본군의 대형을 무너뜨릴 때를 노려 공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지형과 자연의 힘을 이용해 일본군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은 병사들에게 이 물살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는 이 지형을 이용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전투의 중요성과 전략적 우위를 병사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전투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명량해협에서의 최후의 결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명량해협에서의 전투를 철저히 준비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이제 전쟁의 마지막 승부를 볼 때가 다가왔습니다. 장군은 병사들에게 싸움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이곳이 우리가 싸울 전장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병사들의 결연한 의지는 명량해협에서의 전투를 운명의 싸움으로 만들었고 조선의 운명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다시금 승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597년 10월 26일 명량해협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전투를 준비하며 해협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바다 위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은 저 멀리서 다가오는 일본군의 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척에 이르는 대규모 함대가 조선 수군을 압박하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숫자가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쉽게 승리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오만함이 이 전투에서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 개시 전의 긴장감, 전투가 시작되기 전 조선 수군은 숨을 죽이며 적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시를 내리며 전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장군은 병사들에게 우리는 이 물살을 이용해 싸운다. 적은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물살의 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병사들은 장군의 목소리에 힘을 얻으며 각자 자리에서 무기를 점검하고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장군의 눈은 적의 움직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움직임과 혼란, 일본군의 함대는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무시하고 빠르게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배를 포위하려 했고 자신들의 수적 우위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돌목의 물살이 강해지면서 일본군의 대형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살에 휘말린 일본군의 배들은 서로 부딪히며 대형을 유지하지 못했고 순간적인 혼란이 일본군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군 지휘관들은 당황하여 명령을 내렸지만 거센 물살에 휘말린 배들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첫 공격. 이순신 장군은 적의 대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화포를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배에서 발사된 화포는 일본군의 배의 정통으로 맞아 폭발을 일으켰고 일본군의 배는 한순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고 병사들은 화살과 화포를 쏘며 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장군의 지휘와 정확한 공격은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조선 수군은 순식간에 전투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첫 공격은 적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고 전투의 분위기는 급격히 조선 수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일본군의 혼란과 조선 수군의 반격.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공격에 당황하며 방향을 잃었습니다. 올돌목에 거센 물살은 일본군의 배들을 이리저리 밀어붙였고 배들이 서로 충돌하며 전열은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의 혼란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격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지금이 기회다. 적을 몰아내라. 라고 외치며 적의 중심으로 돌격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한몸처럼 움직이며 일본군을 밀어붙였고 장군의 지휘 아래 적의 배들은 연이어 격파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혼란에 빠진 적의 배에 올라타 백병전을 벌이며 적을 무찔렀고 전장은 조선 수군의 승리로 점차 물들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통찰.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단순히 공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돌목의 물살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고 물살의 흐름을 이용해 적의 배들이 몰리는 위치를 예상했습니다. 장군은 적의 배들이 물살에 휘말려 한 곳에 몰리자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선 수군의 화포는 정확히 적의 약점을 타격했고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휘와 병사들의 용맹이 조화를 이루며 조선 수군은 적을 압도했습니다. 전장은 올돌목의 물살과 조선 수군의 용맹이 어우러져 일본군에게는 공포의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휘력과 전략적 판단은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적의 대형이 무너지고 조선 수군의 공격이 날카롭게 이어지면서 전장은 점점 조선 수군의 승리로 기울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의 중심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적을 무찌르는 데 앞장섰고 그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하나같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명량해협은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결단과 용기의 현장이 되었고 전투는 조선 수군의 승리를 향해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병사들의 용맹은 일본군을 압도하며 명량대첩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이순신 장군은 전투의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며 직접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 위에서 화포를 쏘고 병사들과 함께 적의 배를 맞추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용기 있는 모습은 병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지휘는 전투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갔습니다. 장군은 전장을 가로지르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고 장군의 명령에 따라 적의 중심으로 돌격하며 혼란에 빠진 일본군을 공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휘력. 이순신 장군은 전투 내내 냉철한 판단과 빠른 결단력으로 조선 수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전투 상황에 따라 지휘를 유연하게 변화시켰고 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장군은 적이 혼란에 빠진 틈을 놓치지 않고 병사들에게 공격을 명령했고 조선 수군은 장군의 지휘 아래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결단력은 전투의 흐름을 조선 수군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고 병사들은 장군의 지시에 따라 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전장을 가득 채웠고 그의 지휘는 병사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병사들의 전투 장면.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의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적의 배에 올라타 백병전을 벌이며 적을 무찌르는 등 전장을 누비며 용맹을 발휘했습니다. 병사들은 화살을 피해가며 화포를 쏘고 적의 배를 향해 과감히 돌진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병사들은 서로 격려하며 싸우고 장군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휘는 병사들에게 강한 결속감을 주었고 병사들은 장군과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전투에 임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들의 지도자와 함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용기는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결속력.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병사들을 하나로 묶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용기와 지휘는 병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병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전투에 임했습니다. 장군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싸웠고 그들의 결속력은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존재는 병사들에게 강한 심리적 지지를 제공했으며 그의 리더십은 병사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통찰과 병사들의 희생. 전투 중에도 이순신 장군은 끊임없이 적의 움직임을 살피며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적의 대형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라고 명령하며 전투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장군은 병사들이 위험한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고 적을 공략할 수 있도록 격려했고, 병사들은 장군의 지휘 아래 용감히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최전선에서 싸우며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그의 헌신은 병사들에게 큰 희생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반격과 승리의 기운, 병사들은 장군의 명령을 따라 적의 중심을 뚫고 돌파하며 일본군의 대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에게 적을 물리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말라고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선 수군은 장군의 지휘 아래 적을 압도하며 싸웠고, 전장은 점차 조선 수군의 승리로 기울었습니다. 병사들은 장군의 지휘에 따라 적을 몰아내고 전장을 장악하며 승리의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휘와 병사들의 용기는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고, 조선 수군은 승리를 향해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휘력과 병사들의 용맹이 결합된 명량대첩은 조선 수군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통찰과 병사들의 희생정신은 전투의 판도를 바꾸었고, 명량해협은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용기가 빛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장군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그들의 결속력과 용기는 적을 압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단순한 전술을 넘어서 병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되었고, 그들의 승리는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는 위대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명량대첩은 조선 수군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군을 물리친 이 전투는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지혜가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수군은 이 기적 같은 승리를 통해 조선의 바다를 다시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도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승리의 공을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돌리며 이번 승리가 모두의 힘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장군의 겸손한 모습은 병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장군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의 장면. 전투가 끝난 후 조선 수군은 전장의 상황을 점검하며 전투의 여파를 실감했습니다. 바다는 파괴된 일본군의 배들로 뒤덮여 있었고, 승리의 기쁨과 함께 전쟁의 참혹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장의 병사들을 다독이며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 승리는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이다. 여러분의 용기와 희생이 이 나라를 지켰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노고를 인정했습니다. 병사들은 장군의 격려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가슴속에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백성들의 반응. 명량대첩의 승리는 조선 전역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의 승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장군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장군의 용기와 병사들의 희생을 칭송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고, 그들의 자부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과 자부심을 선물했습니다. 전투의 의미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싸운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명량대첩은 조선 수군의 강력한 저항 의지와 전술적 우위를 보여준 전투였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도 끊임없이 병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용기를 북돋았고, 그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전투의 모든 순간을 지배했고, 그의 결단력은 조선 수군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겸손과 병사들의 헌신. 이순신 장군은 전투가 끝난 후에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이 승리가 모두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장군은 병사들을 한 명씩 찾아가 격려하고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병사들은 장군의 겸손한 태도에 감격하며 자신들이 한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에게 이 승리는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병사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병사들에게 더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시켰습니다. 조선의 자존심을 지킨 명량대첩. 명량대첩은 조선의 자존심을 지킨 전투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병사들의 용기는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냈고, 조선의 바다는 다시금 조선 수군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지위는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고 조선의 미래를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을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하며 그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명량대첩의 승리는 단순히 적을 물리친 것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지키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고 조선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의 영웅으로서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지도자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명량대첩은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고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사적 영웅을 넘어 조선을 지킨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며 그의 승리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승리는 조선 수군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명량대첩에서만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선 수군을 재정비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조선의 해군력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지도자로 그의 헌신과 결단력은 조선을 지켜낸 위대한 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유산은 조선의 역사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헌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단순히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싸우며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며 함께 싸웠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용기와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병사들은 장군의 지휘 아래 그들의 한계를 넘어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헌신은 단순히 전술적 성공을 넘어 조선을 지키기 위한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명량대첩의 역사적 의미. 명량대첩은 조선의 자존심을 지킨 전투로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통찰과 조선 수군의 용기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판단과 병사들의 용맹은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고 조선의 바다는 다시금 조선 수군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조선을 지킨 지도자의 결단과 희생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산과 후세에 미친 영향.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산은 전투의 승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조선의 해양 방어 체계를 재정비하고 병사들의 훈련을 강화하며 조선의 해군력을 되살렸습니다. 그의 전략과 전술은 단순한 전쟁 기술을 넘어 국가의 방어와 생존을 위한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의 전투 기록을 통해 후세의 교훈을 남겼으며 그의 전술과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군사학에서 중요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조선의 자부심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후세의 지도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적 유산.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사적 영웅을 넘어 국가의 수호자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희생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조선의 바다를 지킨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 조선을 지켜낸 지도자로 그의 용기와 결단력은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며 그의 유산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명량대첩이 남긴 교훈. 명량대첩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를 넘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결단과 병사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지형과 전략을 활용하여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투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적 통찰과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명량대첩의 승리는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고 국가의 존엄을 지켜낸 위대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대첩을 통해 조선을 지켰고 그의 승리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며 그는 단순한 전쟁의 영웅을 넘어
나라를 위한 진정한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명량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위대한 유산으로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의 유산은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